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폭염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찾아옵니다. 지역 정부와 전력 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관련 한인 남성이 동거인을 폭행한 뒤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깽단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 356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범죄 조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대만 중화항공이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규 노선 취항도 이뤄집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뜨거운 폭염이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 내일부터 찾아옵니다. 주와 시, 각 지역 전력 당국이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내일부터 시작해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지역별로 패사디나 95도에서 101도, 버뱅크 95도에서 100도의 기온이 예상되며 산타클라리타와 우드랜드 힐스, 팜데일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08도까지 치솟는 불볕더위가 예보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최고 기록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요일 예보된 다운타운 LA 예상 기온 96도는 1982년 이래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이번 폭염은 강력한 고기압이 남가주 지역에 형성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이른바 열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다량의 습기까지 동반돼 고온다습한 날씨가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은 폭염 위험지수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열사병 등 위험 환자 발생 비율이 2배 이상 우려되는 상황일 때 발령됩니다. 이번 폭염으로 산불 우려도 커지면서 캘리포니아주와 LA시 각 지역 전력 당국도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현재 남가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적색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폭염에 대비해 산불 예방 자원과 인력 투입을 지시했고 캐런 베스 LA 시장도 공공안전국과 소방국, 공원국을 중심으로 대응팀을 가동하며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LA 수도전력국과 남가주 에디슨 등 전력당국은 폭염에 대비해 공공안전 전력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불 발생 위험 지역의 전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순환 정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LA시는 내일부터 각 지역 도서관과 레크레이션 센터를 냉방 대피소로 전환해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지역을 비롯한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날씨가 한풀 꺾이는 일요일 역시 지역별로 87도에서 100도를 넘나드는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사 결과 한인 남성이 함께 거주하던 한인 여성을 폭행 끝에 총격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밤 10시 35분쯤 LA 한인타운 지역 피코 블러바드와 세인트 앤드루스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던 한인 여성 양모 씨와 한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응급구호 조치를 취했지만 양 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된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부상을 입은 남성은 최소 한 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는 약 9시간이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스스로 총을 쏴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와 용의자 신원을 각각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라고 밝혔으나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한인으로 용의자는 80대, 피해자는 74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다툼은 집안에서뿐 아니라 집 앞에서도 빈번히 목격됐으며 이번에도 두세 블럭 떨어진 곳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양 씨가 싸움을 피하려 도망가는 과정에서 비극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지난주 한인 상조회 재정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대표적인 나성 영락복지 상조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이 영락상조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인데 회원들은 이 같은 파산 위기 사태를 교회 측이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락상조회는 8월 7일자로 회원 608명에게 총회원 표결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완전 파산 신청 또는 상조회 정리와 파산 보호 신청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찬반을 내일인 20일까지 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전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챕터 7으로 환급액은 약 700에서 800달러가 지급되며 상조회 정리와 파산 보호 신청으로 챕터 11을 진행할 경우 장례 지원비가 기존 1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5,000달러의 장례 지원비를 받기 위해선 지금처럼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락상조회 회원들 대부분은 자세한 설명 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한 교회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한 회원은 상조회 측의 전화에도 받지 않는다며 교인들은 교회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조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나성 영락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회원은 지난 주말 상조회를 방문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상조회 측은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회원은 그동안 2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장례 지원비를 줄 수 없다고 하여 매달 회비 80달러씩 15년 넘게 냈는데 이제 와서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락상조회 회원 가족들에 의하면 부모님이 영락교회 교인으로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도 교회 측에 하소연하지 않고 계셔서 이제는 자녀들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영락상조회는 현재 회원들과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에서 무려 10시간 동안 무장 용의자와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새벽 1시쯤 LA 알레타 지역의 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신고자는 집안에서 가족을 위협하는 남성, 최근 약물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무사히 대피했지만 집안에 남아있던 용의자는 여러 자루의 총기를 소지하고 경찰과 대치극을 벌였습니다. 오전 4시쯤 LA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투입, 최루가스를 쏴 투항을 유도했지만 용의자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인근 초등학교는 하루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오전 11시쯤 무장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총기 출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스 헐리우드 지역에서 차량 수십 대의 유리창을 돌로 파손해 수천 달러 피해를 입힌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30분쯤 노스 할리우드 지역에서 한 남성이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이 지목한 남성을 찾아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용의 남성은 돌로 차량 앞 유리 등을 내리치며 부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은 무려 29대가 파손됐고 피해 금액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BC LA에 따르면 용의 남성은 기물 파손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반도체 업체 인텔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지분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을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I mean, the president figures out that America should get the benefit of the bargain. 앞서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이 발언은 해당 보도를 확인한 것으로 성사될 경우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미국 정부가 인텔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해도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보유하는 지분은 표결권이 없는 지분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TSMC와 삼성전자 등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표결권이 없는 정부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109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TSMC는 66억 달러, 삼성전자는 47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을 매개로 외국 기업에까지 지분 투자 전환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품목 관세를 고리로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빅테크 급락 속에서도 인텔은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이민세관 단속국이 대규모 단속 작전을 통해 깽단 소속 비시민권자 35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포자들의 범죄 전력은 살인, 무기 불법 소지와 마약 밀매, 강도 사건까지 다양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IC는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표적 단속 작전을 실시해 체포된 인원들이 총 1,434건의 불법 입국 전력과 1,685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파이사스, MS-13, 트렌데 아라구아 등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범죄 조직원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탱고 블라스트, 라틴 킹스, 수레뇨스 13 등 40여 개 범죄 조직과 연계된 인물들이 적발됐습니다. 휴스턴 IC 집행 추방국 가브리엘 마르티네스 국장 대행은 요원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한 범죄 조직원과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며 최근 휴스턴에서 12세 소녀를 강간 살해한 가해자 역시 국제 조직원이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단속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중화항공이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 전략적인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두 항공사의 목표인데 올 연말부터는 최신 기종을 투입해 피닉스에서 타이페이를 잇는 신규 노선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어제 롱비치에서 열린 두 항공사의 제휴식을 이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스로틀 레버를 힘껏 당기며 항공기를 이륙시킵니다. 두 개의 항공사가 힘을 모아 거대한 항공기를 이륙시키는 장면을 무대에서 재현한 겁니다.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에디슨 극장에서 대만 항공사인 중화항공과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전략적 제휴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아시아와 미국을 하나로 잇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영업 전략의 일환인데 대만 타이페이를 거점으로 다양한 국제 노선을 보유한 중화항공, 미국 국내선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我们期待台湾成为亚洲的旅运的中心，能够带来更多的
客人频繁的往来，甚至能够到台湾来观光，来刺激我们在台湾的整体的观光的产业的发展。这是我们和西南航空发展的愿景。Is to be able to work together, to be able to do frequent flyer agreements, etc. So we're looking forward to a strong future between China Airlines and Southwest. 이날 제휴식에서 중화항공은 오는 12월 3일 피닉스와 타이페이를 주 3회 연결하는 노선이 신규 취항하며 해당 노선에는 최신형 항공기인 A350이 투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More than 30 destinations to inland America. China Airlines customers will be able to connect seamlessly on the same ticket with Southwest Airlines. 중화항공은 미국 노선 탑승객들에게 대만식 요리를 기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탑승객들에게는 미국산 인삼이 들어간 프리미엄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과 동일한 스카이팀 소속인 중화항공은 한국의 주요 도시에도 취항하고 있다며 한인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닉스 노선 취항 기념으로 최대 32%에 달하는 특별 할인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lcome all the Korean people. Take our flight from Korea to Taiwan, visit Taiwan, and then take the flight from Taiwan to North America. So, yeah, we welcome you on board, and we can't wait to serve you. 로스앤젤레스와 온타리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등 미국 서부 지역에 직항편을 보유하고 있는 중화항공은 애리조나주 피닉스 직항편 도입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의 협업으로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 자리한 주요 도시로 영업망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중화항공이 보유한 국제선 노선을 기반으로 아시아 지역 접근성을 늘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중화항공이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의 연결성이 한층 강화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롱비치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시가 저소득층의 벌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고소득층의 책임을 강화하는 소득 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A시가 운전자 소득 수준에 따라 과속 범칙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시가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소득 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는 고위험 지역에 자동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하는 방식입니다. 자동 단속 카메라는 위반 속도와 운전자 소득 수준을 반영해 차등적으로 범칙금을 산정해 운전자에 청구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은 시속 11에서 15마일 적발 시 $50로 최대 $500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연방 소득 기준 빈곤선 200% 이하일 경우 벌금은 절반인 50%를 감면해 줍니다. LA시는 소득 연동 과속 범칙금 제도를 내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벌금 대신 봉사활동이나 분할 납부 제도도 함께 활용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멧돼지의 살과 지방이 파란색으로 변하는 기이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 당국이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카운티 일대에서 주민과 사냥꾼들이 파란색 살을 가진 멧돼지를 발견해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야생동물 통제업체 대표 댄 버튼은 그냥 약간 파란색이 아니라 선명한 네온블루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같은 현상은 살서제 디파시논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파시논은 쥐나 다람쥐 등 설치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농가와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일반적으로 형광색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가 화학물질에 중독된 설치류를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야생동물부는 사람도 중독될 수 있어 형광 파란색 고기를 발견하면 절대 섭취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디파시논 사용을 금지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유사한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보건당국은 경계를 강화하고 몬터레이 카운티 전역에 관련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주말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청 로텐다홀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는 한인단체들과 주요 인사 등 1,000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 양국 간의 우호를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영상 메시지가 상영됐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축하 서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한국전통무용과 태권도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공연팀의 무대가 펼쳐져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한인 회장과 임정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경축사에서 한인 이민 역사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31일까지 미주 출발 인천행 노선을 대상으로 가을 서울 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3개 노선에서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행 기간은 내년 12월 17일까지 적용되며 탑승 제한 기한이 없어 추석 연휴나 연말 성수기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유류 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해 왕복 총액 기준 운임은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가 뉴욕 $1,821, 샌프란시스코 $1,371, 호놀룰루 $1,181부터 시작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뉴욕 $1,146, 샌프란시스코 $661, 호놀룰루 $921부터 예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프레미아 회원은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전용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매 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기존 특가 운임에서 최대 15%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엇갈렸습니다. 3대 지수가 4일 연속 혼조세로 마감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기술주들의 두드러진 약세 속에서 내스닥은 3주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매그니피선 세븐은 12일 만에 전 종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떨어졌습니다. 특히 메타는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추락한 이틀을 기록하며 3주 최저치로 밀렸는데요. 반면 다우존스는 개장 초 랠리 모드를 뒤집고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 막판의 간발의 차이로 약세에서 벗어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잭슨홀 심포지엄을 앞두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셀링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초반까지 중립을 유지하던 투자 심리도 매도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엇갈린 실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7개월 최고치로 반등한 홈디포와 소프트뱅크의 $20억 투자 소식으로 6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인텔도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탈겟과 TJX 그리고 로우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결과와 전망에 따라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뜨거운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무더위 속 건강과 안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